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전세계 출발사침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1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이 시행되면서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무급휴가, 즉 일시 해고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자정을 기준으로 미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셧다운 조치를 진행했는데요. 연방정부 기관이나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은 일부 예외가 있지만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된 연방 공무원들은 일단 출근했다가 무급휴가 명령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7년 만에 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일이 전개됐지만 미국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전이 오히려 가열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공화당이 당내 소수 강경 세력의 이념 선동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즉각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이미 협상을 위한 타협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타협에 반대했다면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습니다. 예, 이번 셧다운으로 박물관이나 이 미국의 401개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는 등 관광객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죠? 네,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요세미티와 옐로스톤을 비롯해서 401개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공원 관리 직원 2만 4천 명 가운데 87%가 일시 해고됐는데요.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과 동시에 국립공원 안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공원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박물관들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문을 닫았는데요. 한국 관광객들과 교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들이 폐쇄되자 한인 여행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영사 업무는 계속돼서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북한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조속히 열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박기련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핵 군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자고 말했습니다. 박기련 부상은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 담보 제공과 핵무기 사용 금지를 규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법적 문서들이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끝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리아로 가보죠. 시리아 내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와 폐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단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단은 전문가 20명을 포함해서 총 3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달 말까지 화학무기 현황을 조사하고 폐기 이행 계획을 세워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내년 6월까지 시리아 내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예, 여기저기 단풍잎 같은 가을이 느껴지는 10월입니다. 가을비 소식도 있는 오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체도 여전한 가운데 사고 소식도 꾸준히 발생하는데요.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북해대로 영등포구청 사거리 안 부근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교차로 한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외곽으로 가는 길 목동교나 고척교에서 금천교, 반대 도심 쪽으로는 광명교에서 신정교까지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자석택, 성형 화장품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고가의 수입 화장품에서 중금속인 크롬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적의 크림으로 불린 수입 화장품에서 스테로이드가 발견돼서 논란이 인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문제 녹색 소비자 연대 조윤미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장품에 크롬이 검출돼서 어제 이 논란이 일어났는데 먼저 크롬이란 게 어떤 겁니까? 언론에는 화장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네. 이 크롬은 화장품에 인위적으로 섞으면 절대 안 되는 금지 성분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비교적 희소한 금속인데요. 광속이나 토양 중에 이렇게 미세하게 함유돼 있고 합금이나 안료, 피혁 같은 거, 촉매제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는 금속이에요. 근데 인위적으로는 화장품에 절대 섞으면 안 되는데 자연 물질 속에는 이제 크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좀 더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화장품 2개 제품에서 그 다단계 화장품에서 이바인 코리아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인데 그 제품 2개에서 이제 173 ppm 그리고 190 ppm 정도의 그 크롬이 검출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로 팔려진 제품이어서 이제 충격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들어갔다는 그 크롬이 173 ppm이나 190 ppm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이제 황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황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크롬이 일정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전에도 2006년에도 한번 이제 크롬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황토를 이용한 팩 제품에서 크롬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좀 문제가 몇 차례 일어났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황토 원료 안에 들어있는 크롬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료로 사용하면서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법 제품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인위적으로 크롬을 화학 물질로 섞는 것은 아주 명백한 불법인데 원료 물질에 들어있어서 들어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업체에서는 이게 이제 황토를 이용한 그 원료에서 들어간 거니까 우리는 그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제품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그 부분에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일반적인 그 다른 화장품, 과거에 크롬 성분이 발견됐던 또 그런 화장품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 몇백 배다. 이런 이제 보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2006년에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가 화장품에서 크롬이 검출되는데요. 그 당시 검출된 양이 약 4에서 5 ppm 정도였습니다. ppm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인데 1리터에 1mg이 들어있으면 이것을 1pp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출된 게 약 173에서 190 정도니까요. 예전에 문제가 된 4, 5ppm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 1리터에 약 173mg 정도의 크롬이 검출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머드팩이라든가 이 그래 진흙으로 진흙을 재료로 하는 황토죠. 만들어진 그런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크롬이 들어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특히 이제 이번 제품이 일본 제품인데요. 일본의 토양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국의 토양에 비해서 이런 중금속 함량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토양에 황토를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수입을 하는 그 회사에서나 식약처에서도 해당 제품의 그 크롬 함량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양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충분하게 고지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팔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크롬의 경우에는 그러면 왜 기준을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인위적으로 크롬을 화장품에 섞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까 그건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자연 성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려고 하면 보통 기준치를 정할 때는 위해성 평가를 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는 지금
납이나 수은, 비소 같은 경우는 기준치 정해져 있거든요. 납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품에서 20ppm이고 황토를 원료로 한 경우에는 50ppm으로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황토에서는 보통 중구수 함량이 황토 자체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준치를 높게 준 거고, 토양에 섞여 있는 중금속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학물질로서 첨가하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성분하고는 약간 달라서 굉장히 고체 형태의 안정화되어 있는 금속성 그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용출될 가능성이 일반 화학물질보다 낮은 거죠.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화학물질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를 조금 더 여유롭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롬은 유해성 평가를 하면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그 허용치가 유해성 평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크롬을 별도의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자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이 동양권에서는 이 황토라든지 이런 흙을 화장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토의 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황토들이 워낙 좋으니까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는 아무데도 기준 규격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만 크롬을 딱 정해서 뭐 몇 ppm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한국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황토 제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유해성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한국적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이 화장품에 성분 표시되어 있는 게요. 네네.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만 표시를 하고 자연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이 크롬처럼 네네. 황토나 이런 그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은 이 성분 표시를 그렇습니다. 의무화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전성분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성분 함량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섞은 성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료 성분에 예를 들어 황토를 썼다 그러면 내가 황토 분말 이렇게 해서 그냥 성분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원료 성분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까지 분석해서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의 경우에도 제품에는 크롬이 얼마 들었다 이런 것들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예. 해서. 네네. 근데 어제 보도를 보면 이번에 다량 검출된 크롬 이것이 과민성 피부염이나 습진을 유발하고 심지어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에 네네. 예, 그러니까 구멍 같은 이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크롬이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 뭐 유가 크롬, 상가 크롬, 칠가 크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크롬 이렇게 하면 이걸 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롬 중에도 이렇게 활성화돼서 유가 크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굉장히 그 독성이 높은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도 심하고 발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토양 같은데 금속성 뭐 크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용출이 적고 안전하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이런 좀 더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크롬이 토양에 들어있고 그것을 화장품 원료로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롬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자극이라든가 유해성이 높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굉장히 고용량의 크롬이 노출될 경우에는 삼가도 들어있을 수 있고 육가도 들어있을 수 있고 이게 예.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어서 유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롬 함량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원료 자체를 사용할 때 이런 중급성 함량이 낮은 원료를 쓰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업이 충분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네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크롬이 많이 든 그렇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 크롬 이슈가 굉장히 몇 차례 이슈가 됐기 때문에요. 유해성 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뭐 외국에서는 안 한다 뭐 이런 거 핑계만 계속 되고 있는데 수입할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나 식약처에서 관리할 때 이런 추가적인 중금속에 대한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특히 일본에서 들어온 머드 제품이다 그러면 이런 유해성을 충분히 담고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표시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제품을 보니까 굉장히 과장성이 있어요. 뭐 화장품이 한두 번 발랐다고 갑자기 뭐 엄청 좋아지거나 그런 화장품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기능성을 굉장히 과도하게 그 포장하는 제품일수록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화장품의 과도한 그 기능성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고가 마케팅에 특히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어떤 원료로 써느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제 감수해야 되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전성분표 시제하고 나서도 각각 성분에 대한 그 유해성 정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성분, 화장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강화하고 정보를 소비자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도 추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보 공개도 공개지만 일단 이게 외래 그 수입품인데 네. 이 수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크롬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그 황토 원료라 하더라도 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수입할 때 조사가 제대로 되긴 되는 겁니까? 현재 외국에서 화장품 수입해 들어올 때는 기업에서 제출한 그 서면으로 제출한 것만 의존해가지고 이제 통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라든가 테스트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출한 게 괜찮다 이렇게 제출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자체가 현재 기준 규격을 갖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예를 들면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의 크롬은 20ppm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20ppm 넘으면 불법 제품입니다.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원료에서 썼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더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황토 제품에 있어서의 그 크롬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당연히 요구했어야 되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기준 규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행정에 있어서 좀 더 그 체계적인 것 또 면밀하게 어떤 문제를 짚고 넘어간 이 부분이 좀 부족해지면서 사실 이 제품이 기준 규격이라든가 법적인 내용대로 봤을 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준 규격을 관리하고 이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수입 과정에서의 체계를 좀 더 정확히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는 불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비자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유해성 평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안 해야 되라는 것은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면 당연히 유해성 평가해서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저귀 크림이다 이래서 힐링 크림이다. 이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이제 검출된 그 화장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다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불법 제품입니다. 화장품에 절대로 인위적으로 섞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섞여 들어간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성분의 문제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감시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화장품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전부 다 규제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화장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정기적이고 또 대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일이 하나 터지면 그때 잠깐 또 조사했다가 또 못하고 인력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위해성 평가 부분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에 있어서의 위해성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죠. 그거에 따른 기준 규격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장 감시, 적극적인 시장 감시 활동 그 다음에 위해성 평가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확대해서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은 지금 워낙 저 연령에서부터 평생 60, 70년 동안 사용하고요. 과거에는 화장품 비싸가지고 조금씩 아껴 썼는데 요새는 저렴한 제품도 많아지면서 사용량도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위해선 평가가 다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도 잠깐 반짝하고 이 뉴스가 나오면 반짝하고 또 그 이후의 상황은 보도되지 않고 이러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요. 저는 남자가 돼서 화장품을 뭐 거의 쓰지 않으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는데 네. 이 화장품이 그 고가의 제품일수록 잘 팔린다. 이 네. 성분과는 상관없이 일단 비싸고 봐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뭐 깨알같이 뭐라고 써있긴 한데 그것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그래도 비싼 게 낫겠지. 싼 게 비슷덕 아닐까? 라는 아주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뭐 괜히 고가만 좋아하고 명품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안전성 정보가 부족하면 당연히 그런 소비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하나하나의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소비자들이 표시에 의거한 합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루어 짐작하는 가격에 흔들리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높은 가격을 해놓으면은 소비자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더 잘 팔리는 그런 시장에서의 현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으면 뭘 갖고 도대체 제품을 내 몸에 예. 쓰는 건데 제대로 판단해서 하겠냐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 예스 오늘 가입하신 전훈정님 사연인데요. 구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며 미국 정당의 파워게임 또 정치쇼 같다. 조숙이 마무리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귀중한 의견입니다. 그 외에 오늘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바일 앱 예스와 관련해서 조용필 공연 티켓 이벤트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예, 당첨자는 방송과 개별적으로 공지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음질, 전문 보기도 가능한 예스 계속 함께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4부로 돌아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예, 전축의 출발사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네, 광고가 없었군요. 지금 8시 34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뉴욕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살아 이런 그 시장 격언 탓인지 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는데도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다가 최근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때문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62.03포인트, 0.41% 상승한 15,191.7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80%, 나스닥 지수는 1.23%나 뛰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지난 8월 55.7에서 9월에는 56.2로 올랐습니다. 예, 예상외로 셧다운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네요. 네, 시장에는 셧다운 사태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오는 17일까지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손석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더 큰 문제이며 올해 안에 양적 완화 축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예산, 부채 한도 등 주요 협상 때마다 타협을 거부한 채 죽기 살기 싸움만 벌이는 정치권이 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연방 정부가 이 필수 요원만 빼고 문을 닫은 셈이 됐는데 이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고 또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옛날부터 미국에서는 군이나 경찰, 항공, 경기, 수도 등 그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종사하는 80만 명의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났습니다. 폐쇄된 곳 중에는 그 하루 관람객이 수만 명에 달하는 또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요세미티,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등 그 유명 국립공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을 예정이었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 미국 이민국의 업무도 일부 폐쇄돼서 비자 발급이나 여권 갱신 등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그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상황을 논의한 뒤에 미국의 셧다운이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무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 신흥국 자본 유출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그 정부가 내놓았던 초저금리 이 공유 모기지, 예,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1%대 이 공유 모기지 신청자가 폭주했다면서요? 예, 828 그 전월세 렌트의 핵심이었죠. 그 1%대 공유형 모기 상품 판매가 어제 시작됐는데요. 인터넷 접수 시작 54분 만에 선착순 5,000명이 다 마감됐습니다. 예. 집값의 최대 70%까지 20년간 1.5%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똑같이 2억 원을 빌려서 20년 월금 상환 방식으로 아파트를 살 경우에 시중은행 모기지의 이자는 총 9,087만 원이지만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3,062만 원에 그쳐서 6천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 손실까지 그 주택금이 책임을 지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만 빌려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덜했습니다. 예. 모기지 신청에 성공한 사람 중 65%는 30대고 구입 대상 집은 2억 원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손 느린 사람은 이 손을 보게 되는 셈이 됐군요. 예, 네, 시범사업 형식이라서 국토부가 이 대상을 좀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추첨제가 옳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군요. 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었다면서요? 예, KB국민은행의 그 부동산 사이트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그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2억 121만 원으로 조사돼서 2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올 들어서 5.30%나 오른 건데요. 해가 바뀌려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벌써 작년의 상승률인 2.49%에 2배로 웃돕니다. 9월 하순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2억 8,201만 원으로 1년 새 1,500만 원가량 올렸고요.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1년 전부터 약 1,200만 원 올라서 1억 6,513만 원으로 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올해 태풍이 없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태풍이, 시골 태풍이 올라온다 이래서 또 그 걱정이 큰데, 이 태풍이, 지금까지 태풍이 없었던 관계로 과일 값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예, 통상 그 9월 전에 태풍이 한두 개씩 지나갔었는데요. 4년 만에 이렇게 태풍 없는 여름을 보내면서 과일이 풍년을 맞고 있습니다. 배와 포도, 사과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20-30% 수확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와 포도값은 지난해 이맘때 반값 정도로 떨어졌고요. 사과는 20%가량 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중순을 넘어서면 과일값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석 때 사들인 과일을 다 먹은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에 나서는 데다가 농가도 가격 조절을 위해서 창고 보관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 2주가 그 과일을 싸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과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예, 좀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세계 해녀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해녀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해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먼저 등재시키겠다면서 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차근차근 준비해온 우리 입장에선 해녀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당사자인 해녀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해녀문화보존연합의 위원을 맡고 있는 제주도 한수리 홍경자 의총계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해녀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50년째 됩니다. 아이고 엄청나군요.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65세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도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네. 예, 차량으로 서해안 도로를 쭉 돌다가 그 계장님이 계시는 한수리에도 갔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협재해수욕장과 애월항 그 사이에 한수리가 있죠? 네, 한림항에 접해 있습니다. 예, 한림항에 붙어 있죠? 예,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비해서 해녀들이 잘 보이지 않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해녀 숫자가 많이 줄었고 또 그리고 그 윤체 입어를 저희 어촌에서는 윤체 입어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물질 작업하는 날짜가 물때에 맞춰서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물때에 맞춰서 해녀들이 나오는 걸 모르고 네. 제가 해녀들이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네. 막상 그 귀등리에 해녀학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지금 해녀 일을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녀 일을 배우는 분들이 학교에 많이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실제적으로 그 변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전문직 해녀 일을 하는 분은 다 극소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해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자기들이 먼저 등재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네. 일본에도 해녀가 있긴 있는 겁니까? 일본에 해녀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우리 제주도 해녀하고는 전적으로 틀립니다.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는 한 2천여 명 그 해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어로는 아마라고 불리고요. 예. 그 남녀를 모두 부르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해녀라는 그 아마라는 이름이 예. 제주에서는 특이하게도 여자로만 이루어졌고 예. 일본 아마는 역사적으로 남녀 모두가 물질을 하였으며 물질 방식에 있어서도 제주도 해녀가 태화계 의지에 조업을 하는 반면 일본은 그 후나도라는 방식으로 부부가 배를 타고 나가 예. 아내가 무거운 줄을 달고 급속히 바다로 들어가면 남편이 배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토해내는 그 아련하고 애처로우면서도 힘찬 숨비 소리를 일본 그 아마들은 제주도 해녀의 숨비 소리를 흉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이게 해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일을 시작한 겁니까? 예, 그 제주도에서는요. 예. 그 삼국 사기 때부터 그 제주에서 그 진주를 바쳤다는 그 기록이 있고 고려 조선 시대 문헌에 말린 전복을 진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해녀분들이 지금 그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옛 선대 해녀님들을 그 생각하면서
지금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해녀 역사사 세계의 발상지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해녀 숫자가 이제 한 5천 명을 많이 줄었던데. 네. 예, 제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유네스코 지금 등재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일 언제 시작한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예. 우리가 추구하는 일을 언제 시작하시느냐고요? 예.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예. 참 굉장히 오랬습니다. 예. 일본에서보다도 더 먼저 시작해서 예. 지금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해녀 문화 전승을 문화재청에서 등재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일을 했는데 지금 일본이 네. 지금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해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3년 안에 등재시키겠다 이런 계획이던데 우리 해녀들 입장에서 지금 조바심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4년 안에 등재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제주도 해녀들이 일본 해녀들한테 비밀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예, 그렇죠. 4년 안에 꼭 일본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4년 안에 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해녀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우리는 거의 전국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펼쳐 있는 해녀들 거의 합치면은 1만여 명이 전국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2,000명하고 5배가 넘는 우리 제주도 해녀들이 일본에게 먼저 유네스코 등재를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아마 열심히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희 해녀들을 열심히 도와주면 일본보다 먼저 꼭 등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돕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해녀 경력이 우리 홍 계장님 같은 경우는 50년 됐다고 하셨죠? 네. 예, 전문 해녀가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계속 바다에 물질을 하신 거죠? 네, 어린 시절부터 저는 10살부터 어머니 따라 다니면서 담액질을 배웠고 예. 또 13살 때부터는 전문으로 이제 물질을 했는데 예. 저는 어머니가 상군 잡녀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따라 다니면서 미역도 따보고 소라도 잡고 팔면 돈도 생기고 참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젊은 분들이 해녀에 대한 인식이 좀 고생을 많이 한다. 배우려면 고생이 된다. 그렇겠지만 내가 이 일을 꼭 배워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꼭 배워야겠다는 각오를 하면 힘들지 않을 것이고 그냥 취미로 건성건성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힘들겠죠. 예. 50년 동안 따내신 미역만 하더라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릴 때부터 배운 물질을 하면서 돈 벌어놓은 거를 전부 다 저축했더라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예, 저도 제주도에 한 200여 번을 가면서 이 제주도의 해녀에 대해서 정말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막상 일본은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아직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 제주도 해녀들은 그냥 1971년도에 제주 해녀 노래를 제주
무형문화재로 일로로 지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해녀 그 물록과 그 물질 도구를 민속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만은 아직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 문화재청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 그 보존법이 제정되면 2014년 이후 문화재 지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정에서 일본이 이렇게 4년 안에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고 나온 이 마당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 문화재청에서 예. 꼭 2014년도 이후에 그 하지 마시고 예. 내년 2014년도에 꼭 예. 국가 문화재로 등재시켜주면 우리 제주도 해녀들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국가 차원에서 꼭 이거를 좀 신경 써서 2013년도에 꼭 등재시켜주면은 우리 일본보다 먼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녀를 국가문화재로 그 등재시키는 예, 운동에 저도 네. 개인적으로라도 힘을 꼭 보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 드릴게요. 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해녀문화보존연합에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보존연합회 예. 예, 홍 기자님도 그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예. 지금 이 가장 그 예,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그 무엇입니까? 뭐 한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해녀문화보존연합회는 도내 그 100개 5천개 4,574명이 제주 해녀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해녀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특히 유네스코 등재와 관해서는 전승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대의 그 우리 해녀들이 바라는 점은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며 예. 그 바다를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될 우리 해녀들이 좀 더 힘을 갖고 희망을 갖고 바다 환경 보존을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우리 그 연합회에서는 앞으로 이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고 뭐 찾아다닐 때 예. 있으면은 찾아다니면서 꼭 일본보다 먼저 그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제주도 한수리 홍경자 의촌계장이었습니다. 예, 얼마 전 그 벌어진 인천 모자 사건, 예, 모자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예, 범인은 차남이었습니다. 존속 살해 사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2012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 955건 중 존속 살인이 무려 50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치도 비슷합니다. 외국에 비해 3배 정도 된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자신의 부모를 해치는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사는 사회,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폐륜범죄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번 인천 모자 살해 사건처럼 도박에 빠져서 빚을 졌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경마, 경륜, 경정, 바다 이야기, 카지노, 사설도박도 온 국민을 사행 산업의 피해자로 몰아간 데는 분명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모레 금요일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